총선을 생각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출구 전략, 갈등 사태를 풀 그 출구 전략이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확전이냐 봉합이냐 결국 윤 대통령의 결단, 한동훈 비대위원장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먼저 신수 의원님, 네. 만약에 네. 의원님이 윤 대통령이다. 그러면 이 출구 전략을 어떤 식으로 풀어가겠습니까? 근데 윤 대통령, 제가 관찰한 윤 대통령의 그동안 이렇게 뭐 국정을 운영하는 방식이나 개인적인 스타일을 볼 때 저랑 너무 다른 것 같아서 그 질문에 제가 답하는 게 별 의미는 없을 것 같고, 하여튼 제가 일요일서부터 일월 화요일 아침까지 참 드라마틱해요. 예. 이게 K 정치의 본체인지는 모르겠는데, 가히 그 지난 일요일이 왜 1월 21일이잖아요. 1.21 사태에 버금 만큼 이 그 여권의 탑 2가 그냥 빅뱅을 일으키고 오늘까지 이렇게 이르러 오고 있는데, 그리고 제가 되게 놀라웠던 것도요. 그 일요일 날 뭐 윤 대통령이 지지를 철회했네 만에 뭐 이런 게 이른 오후에 뭐 단독 보도 이렇게 전해지면서 저는 이것도 뭐 누가 오보 낸 거 아니야 이랬는데, 의외로 그걸 확인해 준 소스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었잖아요. 네. 사퇴 요구가 있었는데 내가 그걸 거절했다는 걸 밝히면서 그게 팩트로 완전히.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이거를 그 뭐 부정하고 하고 할 새도 없이 이 상황도 굉장히 이례적인데, 아무튼 제가 이 상황을 보면서 사실은 대통령이 지금 발단이 된 게, 대통령실 쪽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공천하고 관련된 좀 그 뭐라 그럴까 약간 불공정성이 그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우리 국민들 모두 그거 안 믿잖아요. 안 믿고 결국은 이제 김건희 여사 건드린 거, 영린을 건드린 것 때문에 저렇게 대통령이 화가 났구나 이렇게 다들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이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공적 마인드로 그 무장이 되어 있어야 하고 사생활이 허용이 되지 않는 그런 자리인데, 어떻게 그 부인 문제에 대해서 저렇게 그런 자리에 있는 분이 화를 내시고 그거를 근데 여과 없이 노출을 하는지 참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저는 대통령을 모시고 있는 참모들도 왜 오늘 전해진 그 워딩들 있잖아요. 뭐 사람들이 나보러 그렇게 믿는 사람한테 뭐 뒤통수를 맞았다는 등 뭐 그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뭐 후배였는데, 이런 물론 대통령 한 사람이니까 인간적인 심정은 토로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이 밖으로 공개되면 저는 안 되는 얘기라고 봐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대통령은 굉장히 공적인 영역에서 공적인 판단으로 모든 일을 처리해 나가야 할 자리에 있는 분이 저렇게 사사로운 감정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을 하시고 여당에 대해서도 저런 그 태도를 보이시나, 이게 국민들로 하여금 대통령의 지금 저런 그 입장에 대해서 명분을 확 잃어버리게 만들고, 오히려 이제 명분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쪽에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싸움을 길게 가져가면 결국은 대통령한테는 이로울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좀 그 봉합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제가 안타까운 거는 이건 봉합하는 쪽으로 가도 저는 총선 끝나고 윤 대통령은 레임덕으로 갈 수밖에 없고, 한동훈 위원장이 이기는 쪽으로 가고 그게 총선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결과적으로 이런 상황이 되면 그건 그대로 또 윤 대통령한테는 레임덕의 시작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임기 3년 반이나 남은 대통령의 입장, 그리고 그걸 바라보는 우리 국민들도 참 착잡하실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김영규 의원님께는 진수 의원님이 이제 문제점 지적했고 이거 더 이상 미루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인 그 도움이 된 그 컨설팅은 없었어요. 걱정을 많이 하시고. 네.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윤통이 어떤 단계를 밟아서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될지 좋은 의견이 있으신지요? 뭐 우선 뭐 거두절미하고 빨리 만나야 되겠죠. 만나야 된다. 어쨌든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1차적으로는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봉합적인 성격이 많다고 봅니다. 지금 오히려 봉합. 그러니까
이제 총선을 앞두고 일단 빨리 봉합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만약에 전화도 안 받고 지금 뭐 몇 달째 서로 소통도 잘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네. 다른 한편으로 보면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 맡을 때부터 작심을 하고 들어왔다. 즉 청출어람이 될 작심. 즉 박근혜 대통령 수사하고 구속하고 그 힘으로 말하면 대통령 되는 앞의 모습. 네. 근데 윤 대통령이 하는 그 정치적 행태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이것을 끊는 것이 보수를 살리는 것이고 또 내가 앞으로 미래가 밝아지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어떤 단어로 표현되냐 하면 선민후사예요. 네. 그 민은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 민을 보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이 뭡니까? 특검하고 특검법하고 다르게 그 백 문제에 대해서 국민 지지, 국민의 말하면 여론을 보면 결국 사과하고 가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포커싱을 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수도권의 최소한 뭐 수도권의 승리이고 제가 보기에는 지난번 민주당이 너무 많이 이겼어요, 솔직히. 민주당이. 이제 그런데 사실은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민주당이 가져올 의석수가 그렇게 지난번보다 못할 거예요. 제가 보기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체제도 흔들흔들 거리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라면 한동훈 장관도 대박은 아니지만 중박 정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계산이 들어요. 충청과 수도권의 일부를 갖고 오기만 하더라도. 이제 그런 의미에서 한동훈 장관에게 오히려 기회다.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난번에 이관섭 비서실장이 얘기한 거는 조건부적 사퇴라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김경률 사퇴 시켜라. 잘라라. 사퇴 안 하려면 너도 나가라. 네. 그런 얘기했는데 두 개 다를 놓으라고 했던 것 같고 이미 3선 이상 만났을 때 대통령실로부터 많은 괴롭힘을 당해왔고 그걸 견디고 있었다는 게 드러나잖아요. 네. 총선 이후에 내 힘들 것이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작심하고 버틸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실 처음 들어왔을 때 자기가 검사 생활하면서 누구에게 맹종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는 했었습니다. 신은규 변호사가 볼 때는 해법이 뭐예요? 이게? 근데 저는 뭐 사실 달리 해법이 보이지 않는 매우 무모한 일을 지금 대통령실이 시작했다라고 저는 보고요. 결국 시작한 사람이 끝까지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금 이게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소위 말해서 이제 국민의 민심을 쫓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좀 이런 사단이 발생된 정말로 예상치 못했던 일인데 이게 굉장히 심각한 게요. 정치적인 영향성보다 저는 법적인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대통령의 당에 대한 당무 개입을 넘어서 당무 장악으로 가는 거거든요. 아니 저는 제기를 의심하는 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그 처음에 지명했을 때도 뭐냐 이거 대통령 분신을 갖다 앉혀놓는 거냐 이러면서 당무 개입에 대한 논란이 나왔는데 본인이 앉혀놓고 지금 3주 만에 집에 또 가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총선 앞두고 과거 박근혜 대통령도 총선 공천에 한두 자리 여론조사 돌렸다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그때 당시에 징역 3년형을 구형하면서 민주주의를 소유하겠다고 말한 분이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그럼 지금은 한두 자리를 간섭하겠다는 게 아니라 아예 그 비대위원장을 잘라버려라는 당무 장악을 하고 있는데 이거 가벌성이 훨씬 크거든요. 그럼 이거 뒷감당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지금 대통령의 이 당무 장악이 이미 세상 앞에 다 드러난 마당에는 이거 아마 민주당도 정치적 공세하지만 이제 법률적 조치까지 갈 거거든요. 이거 대통령이 재직 중에는 내란이나 외환 외에는 소추받지 않지만은 임기 마치고 나서는 다 이거 가벌성이 있는 행위들이거든요. 네, 하여튼 그 문제는 2부에서 저희가 또 다루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우려스럽기 때문에 지금 정치적인 욕망이 눈을 가렸다. 그래서 저는 현실적으로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해법이 없다. 앞으로 상당한 내용이 저는 계속될 것이다. 전 그렇게 봅니다. 저희가 지금 세 분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해법을 명확히 못 찾고 있어요. 설교한 변호사. 아까 그 김영주 의원께서 얘기를 해주신 미래가 밝아지는 방법 이게 곧 예전 말로 하면 자수해서 광명 찾자라는 것이거든요. 이게 그렇다고 한다면 간단합니다.
방법은 서로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말을 못 꺼낼 뿐이지.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김건희 특검법을 받으면 되고요. 제2 요구를 받으면 되고 그래서 통과시키면 될 것이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당연히 대국민 사과를 해야죠. 그러니까 이제까지 어떠한 친인척 비리라든지 정말 자기 가족과의 관련한 어떠한 의혹이 있었을 때도 역대 모든 대통령들은 다 대국민 사과를 한다든지 아니면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부분 소명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말도 없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시시하자, 야 넘어가자 그냥. 이 특검법도 받아서는 안 된다. 오히려 지금의 오늘 보도로 보면 김건희 여사도 사과하면 총선 민주당이 공격을 할 테니까 총선이 힘들어진다. 아니 이건 민주당만 공격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러한 부분은 국민들 모두 다 비판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장 좋은 해법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받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를 하는 게 가장 명쾌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댓글 읽어드리고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대위 출범한 지 얼마 됐다고 이런 말이 나오는가? 이런 의견이 있고요. 자, 연구인은 불편한 심기를 건드리면 안 되는 그런 존재인가? 이런 글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여전히 정치적 초보자입니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쫓아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의총 열어서 집단 연판장 돌리더라도 굳세어라 한동훈 꿋꿋이 버텨라. 이런 의견도 있고요. 그러나 김경률의 입이 너무 가볍다고 봅니다. 약속 대련이라는 걸 알면 국민이 속임이라고 생각해서 더 분노할 것 같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댓글 중에 이제 김경률 입이 가볍다고 하는 부분하고 약속 대련 그 부분을 좀 얘기를 나눠보는데 사실은 이제 마리 앙뚜아네트가 이제 루이 16세 어떤 이제 왕비여서 단두대에서 이제 처형을 당했는데 당시에 그 여성의 정치 참여를 도덕적 타락으로 몰아가려는 어떤 남성 공화주의자들의 어떤 정치적 음모였다 이런 얘기도 있고 실제로 책이 많이 나와 있는데 보면 후세 사가들이 보면은 그렇게 나쁜 여자는 아니었다. 그러니까 자기 부적절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도 있고. 근데 이 표현 자체가 굉장히 분노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경률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물러나게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도 있고 또 한 가지는